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오늘 수업이 적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수업이 적으면 수업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면 안 되시네. 그러면 안 되는데 힘이 좀 빠지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나온 나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 그렇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될란가 모르겠네요.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장기공짜 끝냈죠? 예. 네. 오늘 이어지는데요. 부숫자가 모든 한자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숫자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집중을 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는데, 교재에서는 학습 목표로 67번째로 잡혀있네. 손맛잡을 공이라는 거지. 예전에 나왔던 한자 책들을 보면은 요글자고 구별을 못한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게 해요. 요거도 구별을 못해서 이렇게 써놓고 이걸 손맛잡을 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글자 이 뜻이 이게 22이라는 글자거든요. 같은 부서에 들어있잖아요. 네, 같은 부서에 들어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처럼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같은 부서에 들어있거든요. 모양새 같다 보니까. 근데 요건 두 개를 구분해서 요건 왼손자로 기억하고 이것도 이거 두 개를 갖다가 혼동한 것처럼요. 이것도 두 개를 혼동해서 설명한 책들이 예법이 있어요. 요건 쌍날철이라는 글자거든요. 근데 이것도 쓰임이 있고 이것도 쓰임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익히 쓰이지는 글자에서 20입자, 10입자 두 개가 합쳐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입자가 쓰여지는 글자에 쓰여서 구성되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존재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글자인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요 글자하고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분하라고 써놓은 거이고 쓰이면은 거의 없는 글자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구분은 시대요.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개인지원에 조금 전에 요 글자가 손이니까 손 맞잡는 사람 두 손을 갖다가 맞잡는다는 얘기거든요. 두 손, 이 손이 두 손이죠. 두 손이 오른손과 왼손인데 오른손이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문자가 되기 위해서 선이나 정으로 표현되는데 많은 것을 갖다가 세 개로 줄여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손가락 5개를 갖다가 세 개로만 이렇게 표현해서 손목으로 이어지고 여기 또 손가락 5개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형태에서 정의화된 글자가 조금 전에 썼던 여기에요. 썼던 왼손 자자잖아요.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오른손 우자인데요. 이게 오른손 우자인데 오른손이 쓰이고 또 쓰이고요.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나타낸 글자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또라고 있죠. 또. 근데 각자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할 때는 왼손 자자하고 또 자가 쓰이고 있는데 두 손이 그대로 합쳐진 형태예요. 요 형태예요. 요 형태고 요 형태예요. 이 형태가 두 개가 합쳐져 쓰여진 글자는 두 개가 손가락끼리 이어지면서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요. 그 형태가 이렇게 적용되겠죠.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모양이 나오는
손맛자를 그래서 어떤 글자예요? 요 글자가 보이면은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손맛자를 공자가 달라붙어 쓰인 글자들이 그런 글자 문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선 하나를 집으면 이거 빗장산이라는 글자거든요. 문의 빗장을 갖다가 표현했던 거죠. 그 빗장산자에다 손맛잡을 공자를 이렇게 붙여보면은 빗장을 두 손으로요. 손맛잡을 공자 두 손을 맞잡고 빗장을 들어서 연다고 해서 이게 10개째가 되잖아요. 10개째. 또는 창모에서 나온 글자예요. 창모에서 나온 글자가 창고자가 있는데요. 그 창을 두 손으로 이렇게 맞잡고 붙잡고 있는 상황을 갖다 표현하는데 후대가면서 창고자 따로 두 손이요. 이거 두 손이 이렇게 창을 붙잡고 경계를 서고 있는 거예요. 무기인 창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는 모양에서 경계할 게자죠 이게. 경계할 게자. 또는 손맛잡을 공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로 써요. 이런 글자들 다 기억을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임금왕자인지 구슬옥자인지 헷갈리겠지만은 이렇게 간격이 서로 다를 때가 임금왕자로 있죠. 물론 오늘날 임금왕자도 그냥 구분 없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요. 이게 손 맞잡을 공자가 두 손인데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손인데요. 두 손으로 임금을 갖고 놀겠어요. 구슬을 갖고 놀겠어요. 구슬을 갖고 놀겠죠? 이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 구슬이 실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를 간략화 시켜가지고 구슬옥자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임금왕자는 도끼 영상에서 나와가지고 도끼 영상이요. 도끼 영상. 이렇게 쓰인 글자 아니야? 이건 간격이 같고 이건 간격이 다르죠. 후대하면서 이것과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구석자 이게 점 찍고 이것은 구석자처럼 구석자 올량필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이 시 아니라 임금왕자가 아니라 권인삼직물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이거. 두 손으로 구슬을 갖고 노는 데에서 희롱한다는 뜻이 나왔어요. 오늘날은 사람이 사람을 갖고 노는 걸 희롱한다고 하는데 원래 두 손으로 구슬을 갖고 노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희롱이 되죠. 조롱하다, 우롱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어쨌든 간에 손맛잡을 공자가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는 상황인데 손맛잡을 공자가 꼭 그 형태나 이 형태로만 쓰인 건 아니에요. 또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요. 이게 죄송합니다. 도끼건자. 도끼건자 이렇게 쓰는데 도끼건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도끼를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창 같은 경우 창고자 조금 전에 창고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도끼가 이렇게 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끼. 그 도끼 같은 그 도끼가 달린 창 같은 걸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군사의 군사. 군사병자라든지 또는 주관이요. 책. 주관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나온 글자 책제자니요. 책제자를 이렇게도 쓰지 이렇게요. 그게 두 손이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법전자예요. 법전자. 요 군사병자의 요 두 손이요. 두 손이 여기서 이렇게 쓰이고
법전자에서도 여기 두 손이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태도 손바짝 물공자가 변형된 형태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글자에서 요 형태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요. 많아요. 그 외에도 두 손의 형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이지만 또는 이렇게도 쓰여요.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것이 컨대자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옛날 글자 가운데 어두울 명자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이 이렇게 돼서 나온 글자가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렇게 정의해도 이것이 두 손이에요. 마치 여섯 육자처럼 바뀐 거예요. 또는 이렇게도 쓰여. 요 형태로도 표현돼요. 요 형태. 그걸 볼 수 있는 글자가 뭐냐면은 그렇죠. 도울승자 같은 경우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두 손으로 곁에서 두 손으로 끄집어서 도와주는데 거기에 요 형태만 이렇게 도울승자에서 정성성자 도울승자 요것이 이렇게도 쓰인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글자의 요 부분만 표현인 거예요. 이 부분. 아까 무슨 이거 미스물이라고 했는데 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도 표현돼 이렇게. 이렇게도 쓰이지만은 또는 이렇게도 표현돼.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두 손. 거기에 자신의 얼굴과 다른 가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여기에 요것이 바로 머리 gung 이렇게 되어요. 요거. 이게 두 손이에요. 이게 두 손. 오늘날 이걸 이어 붙여서 쓰는 한 개고 한 가지고 이어 붙여서 쓰는데 다른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요걸 처음부터 다른 글자 이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정자고 사람들이 쓰는데 편을 주다 보니까 이걸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여기 두 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상태. 뭐라고요? 밑에도 그러면 이건 사람 밑에는 사람이지. 왜 지금 집중 안 해요? 이해가 안 예. 요 형태에서 이 손만 얘기하고 이거 그러면 여기 요 형태가 이 형태가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가 왜 엉뚱하게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우리 선생님 질문 드는 말 까먹었어. 뭘 지금 뭐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질문 받는 순간에 까먹어버렸어. 일단 뭐 까먹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하여튼간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요.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제 정형 형태는 오늘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두 손을 함께 모아서요. 두 손을 함께 모아서 잡으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함께라는 뜻도 있는 글자예요. 근데 후대로 오면서 함께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게 두 손이요. 여기서 정해야 돼. 두 손을 함께 모아서 두 손 함께 모으는 동작이 흔히 무거운 물건 같은 걸 들기 위해서나 그냥 없이도 물론 두 손을 모을 수 있죠. 없이도 두 손을 모으는데 없이 두 손을 모으는 건 지금 자세를 찌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 손을 이렇게 모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공수는 자세예요 지금. 공수. 우리가 절 같은 거 하고 그럴 때에 손을 모으고 나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또는 뭐 자기보다 연배가 있는 사람 앞에서요. 그래서 공손하게 이게 자세를 취할 때 공수 자세를 취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 무거운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들기 위해서 두 손을 모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품자의 일반적인 형태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렇게 정형화돼 이렇게요.
예, 이 글자가 두 손을 함께 모으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함께란 뜻이 있는데 함께란 뜻은 별도로요. 이 두 손 함께 모으는 물건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요. 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요. 다시 손을 한 번 더 추가해요. 이게 손과 관련되는 글자인데 손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바로 이렇게 손이 한 번 더 추가하면은 요 글자는 붓으로만 쓰이고 이 문자로서 손맞자는 뜻의 글자는 이게 손맞자를 공짜예요. 새롭게 손맞자를 공짜.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그물 있잖아. 그물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반드에서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정의가 된 것은 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행태에서 정의가 된 요 글자 완전히 요 글자보다는 요 글자를 하나 더 많이 써요. 두 글자 그물망자지만 우리가 그물 가운데 새를 잡는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새 그물 나라는 글자 아니에요. 새 그물을 놨자고 이게 새 그물을 펼쳐놓기 때문에 문정 장나할 때 새 그물이에요. 펼쳐놓는 상황에서 버릴라 자라 버려놓는다 이거예요. 늘어놓는다 이거죠. 나열을 때 쓰는 글자예요. 거기에 이 형태가 이렇게 달라붙더니 이 그물망자란 말. 그물망자. 포대로면서 요 글자가 요 두 개 가운데 요 글자 그물망자예요. 요 그물망자. 요 글자가 음의 역할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그물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그물을 표현했지만 망이라는 놈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를 망자를 붙여가지고 망은 망인데 그물망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글자가 심리적인 글자를 갖다 보기 좋게 쓰려는 욕구가 반영이 되면서 여기 획이 조금 길게 빠져나오면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를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근데 없다라는 뜻으로 어느 순간 없을 망하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시를 한번 붙여가지고 새롭게 그물망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안강망, 유자망, 정치망을 뜻을 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부숫자인데 그 글자를 갖다가 뜻을 좀 더 분명히 하려고 해서 음을 분명히 하려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없다는 뜻으로 쓰니까 다시 또 실이 달라붙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을 요 글자가 했는데 그 글자에다가 다시 손을 붙여가지고 손맞잡을 공자 새롭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것도 그물망이지만 이것도 그물망이 상황이에요. 쓰개모라는 글자 있어요. 쓰개모. 쓰개가 순우리말로 모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개모자의 쓰개는 달리 얘기하면 모자모자예요. 이게 모자모자. 근데 이 글자도 어떻게 돼요? 호재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한다고 쓰개가 머리에다 쓰는데 머리를 대표하는 게 눈이다 보니까 눈을 묻혔는데 이게 모자모자가 돼야 돼. 이게 사실은. 쓰개모자, 쓰개모자, 모자모자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쓰다는 뜻에서 무릎 쓰다는 뜻으로 쓰면서 오늘날 모험을 뜻이는 무릎 쓸 모자가 되니까 다시 이게 쓰게 모자는 옷감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옷감 관련된 글자 뭐예요? 수건 글자죠? 수건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부지사가 되고 그 글자가 문자로 쓰인 건 오늘날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대신을 하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니까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물망인데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없다는 뜻으로 쓰니까 다시 시를 붙여가지고 새롭게 또 그물망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부수자 역할하고 이건 문자로서의 역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부수자 역할만 하고 그 글자를 대신하는 글자는 함께 공자가 되고 거기다 수이 한 번 더 달라붙은 글자가 그 글자를 대신하는 문자인데 우리가 공수라는 말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공수한다. 공수. 근데 공수도 아이들 교육할 때는 공수는 자세도 가르쳐 줘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인데 우리 그런 것 관련 예쁜 것 관련데 남자 여우란 말이 있어요. 남자 여우. 남자. 좌측이 동쪽이에요. 양쪽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해가 뜨는 쪽 양쪽 이게 남자는 음양에 따라서 양에 해당되는데 양에 해당되는 방향이 좌측이에요. 좌측. 예. 남쪽을 향해 섰을 때에 좌측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우측이에요. 우측. 그래서 우리가 어디 높은 분들한테 절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공수자세로 절을 하는데 왼손이 오른손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사에서죠. 길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흉사에서는 반대로 가야 돼요. 네. 흉사에서는 이게 제사에서 절을 때는 반대서 인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옛날부터 예법이. 그래서 그 예법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남자요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글자가 이렇게 여기서 분화돼서 이렇게 되고 분화돼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시계 모자가 무릎쓸 모자, 모자 모자 또는 그물망자가 없을망자, 그물망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세 개의 글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있죠. 여기서 또 함께 공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있어요. 함께 공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 함께 공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는 그럼 뭐이냐? 바로 이 글자예요. 이바지할 공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손맛잡을 공자가 뭔가를 두 손으로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물건품자의 네모난 형태 하나를 표현했다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네모난 형태는 뭐냐면요. 거기서 분화되는 글자가 이바지 공자 그랬죠. 이바지할 공자. 그러니까 두 손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바지 한다는 건 남을 위해서 뭔가를 바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해서 절에다가 바친 쌀이 뭐예요? 공양미잖아요. 공양미 할 때 쓴 공짜잖아요 지금. 바로 이것이 음식이 담긴 그릇이라고 봐야 돼요. 음식이 담긴 그릇. 왜 음식이 담긴 그릇으로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글자 함께오가 똑같은 뜻으로 쓰인 함께를 뜻하는 글자가 바로 어떤 글자가 있어요? 함께를 뜻하는 글자. 함께구라는 글자가 있어요. 함께구. 부모고전. 구락부모 할 때 쓰는 구자. 부모가 함께 살아계신 걸 부모고전 때. 그 함께구자예요. 이렇게 쓴 사람이 이렇게 쓰면 틀려요. 옛날에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놨는데 글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획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출력이 입력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두 획으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계속 쓰고 있으면 누군가 지적을 했겠죠.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더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 이게 틀리고. 이게 함께구라는 글자예요. 이게 함께구라는 글자인데 이 함께구자도 사실은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 여기서. 이게 아까면서 이 손맛잡을 공자가 그러고 보니까 손맛잡을 공자가 군사병자라든지 법전자 같은 데에서 요 형태가 손맛잡을 공자에 변형된 형태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두 손이에요. 이게 두 손이고
위에 표현된 요 형태요. 위에 표현된 요 형태. 이 형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소정, 고들정자요. 고들정자라든지 법칙칙자라든지 또는 인어문자 이런 글자들이 공통으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조개패자처럼 보이는 글자 아니에요? 이게 조개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 글자가 사실은 요 글자를 간략해 놓은 글자예요. 이게 소정자. 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요 글자를 간략해 놓은 거예요. 요걸 간략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걸 간략해 놓은 거인데 거기에 보이는 요것이 소정자들이잖아요. 소정자들. 솥을 갖다가 간략해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솥을 간략해서 이렇게 펴는 거이고 이것도 솥을 간략해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게 조개패자가 아니에요. 한자 자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개패자로 그냥 막 구렁이 담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형태가 아닌데 여기에 요 형태가 패자처럼 조개패자로 보이지만 조개패자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 요 핵을 갖다가 요 핵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뭐예요? 소정자예요. 소정자 내니야. 소정자고 요 두 손이잖아요. 두 손으로 솥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물을 갖춰가지고 두 손을 함께 모아가지고 재물을 갖춰서 바치는 거예요. 심청이가 공양 바치듯이 재물을 갖춰가지고 바치는 거 이바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바지 음식에 이바지. 그런데 이게 두 손을 함께 모아서 음식을 갖춰가지고 바치기 때문에 거기서 갖추다는 뜻이 나오고 두 손을 함께 모은다는 뜻의 글자는 다시 사람을 붙여가지고 원래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분할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내냐 이 글자는 같은 데서 나온 글자인데 여기에 솥이 바로 요거 지금 요거. 이게 음식이라는 그릇이라는 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문에요. 요 글자의 근문에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 이렇게. 요 글자의 근문 형태 이거인데 이게 딱 그릇처럼 보여. 이렇게 그릇처럼 이렇게. 네모나 이게 여기는 네모나게 표현했지만 이렇게도 표현됐다. 이렇게 그릇처럼. 그릇처럼. 이 글자의 근문의 형태에 이런 글자도 있어요. 자, 글자 하나 가지고요. 너무 길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손맛잡을 공자와 함께 공자와 손맛잡을 공자예요. 또 함께 공자에서 두 손을 함께 모아서 받치는 상황에서 이바지할 공자예요. 이바지할 공자. 이런 글자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손맛잡을 공자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오고 요 글자가 쓰여지는 말들이요. 쓰여지는 말들 뭐 거기 보면 공통, 공생 이런 말들이요. 한번 설명하는 천인공로 이런 말들이요. 민주공업 이런 말들 다 우리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말들이고요. 음역 글자를 집었는데 요 글자가 여기서 분화되는 이바지올 공자가 막바로 따라 나왔네요. 사람한테 도움을 주도록 이바지한다 이거죠. 제공, 불공 뭐 할 때 쓰는 공자라는 말이고 자, 공은 고운데 마음이 공손하다고 해서 공손할 공자예요. 요 글자가 시험에 나오는데 뭐 때문에 시험에 나오냐면요. 부수가 뭐인지 물어본 거 시험이 나와요. 함께 공자 빼고 나면은 덧붙여진 글자가 이 글자잖아요. 요 글자가 무슨 자예요? 민마음심이란 글자죠? 민마음심. 사람이 심장마에서 나온 글자가 마음심자인데 이게 공간이 이게 엎슬막자처럼 이렇게 엎슬막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집으려고 치면은 공간이 좁으니까
요걸 반듯반듯 해가지고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는단 말이에요. 이게 민마음 힘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삐친 파임이 있고 여기도 삐친 파임이 있는데 밑부분에서 밑부분에 들어가는데 생각상자처럼요. 생각상자처럼 공간을 완전히 다 활용하면은 마음 십자 정형의 형태가 쓰이지만은 이 삐침이 있으니까 정형의 형태를 다 여기다 써놓기가 공간이 좁으니까 마음 십자가 변형된 글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이렇게. 그래서 경영한테 1800자 가운데에 민마음시 쓰여지는 글자로서 부숫자로서는 요 두 글자가 있어요. 사모할 모자하고 모로 쓰이면서 마음속으로 사모한다 이거죠. 공은 공인데 마음이 공손하다 이거죠. 요 두 글자가 부숫자가 마음 힘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외에 민마심이 들어가는 글자가 덜 첨자에서도 볼 수 있어요. 덜 첨자. 덜 첨자 이게 더럽힐 첨자거든요. 민마음 교육용화자 가운데에 교육한테 18자 가운데 쓰여진 것으로 보면 이제 덜 첨자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민마음심 여기도. 이건 그런데 이제 무숫자가 부숫자인 거죠. 그러지만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마음 심자가 부숫자예요. 마음이 공손하다 이거죠. 자, 요 글자,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음이 중요한지, 뜻이 중요한지, 자형이 중요한지, 그 자형 가운데서 부수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요. 주로 딱 글자를 보면 그 글자와 관련돼서 어떤 패턴으로 시험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형우제금이나 과거분비례에 쓰이는 글자고 두공공자는 좀 어렵게 읽을 수 있는데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교육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 한자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문화유적지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한문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화유적지 찾아보면 오래된 건축물 같은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건축물에 보면 이게 단청이라고 해가지고요. 붉은빛으로도 푸른빛으로도 이렇게 쳐가지고 건물에 웅장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실용적인 부분은 벌레들 막기도 하고 이런 여러 효과가 있어요. 나무가 썩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이 단청이 효과가 그런 거 있는데 단청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 근데 기둥 위에 막바로 이게 지붕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지붕의 무게를 기둥이 다 온전히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둥이 다 무게를 갖다가 언제 오로지 치기 전에 이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석가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요. 여기 나무 같은 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고 나는 부분인데 여기다 단청 같은 걸 그런 거예요. 물론 기둥에다 붉은 단청을 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요렇게 분산시켜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덧대가지고 들고 나고 뭐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힘을 분산해주고 여기에 석가래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에다 막바로 지붕에 올라가면은 이게 석가래 부분이 이렇게 길게 요 부위가 길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 기둥에 오고 그 관계지. 근데 단청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짧아지잖아요. 이게 석가래가 덜 많이 눈이 오거나 막 그러면요 무게를 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요 무기를 갖다가 두공 또는 공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쓰이는 두공공자에 두공두자. 그래서 이게 단청 같은 거 설명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단청 같은 거 설명하고 그럴 때에 알아두고 있어야 될 건축 용어예요 지금 이게.
이 주심포 양식이네. 이게 이제 하나만 있으면 기둥 위에 그게 하나만 있으면은 주심포가 되고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두공이 여러 개를 여러 개를 가지고 분산을 하면은 그건 다 포양식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용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건축에 대해서요. 옛날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다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 두공공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원공인데요. 공자에서 홍으로 바뀌면서요. 홍으로 바뀌면서 물이 달라붙어가지고 큰 물홍자고 그냥 클홍이라고도 하죠. 클홍. 그러면 이제 큰 물이 들었다 이거예요. 홍수가 들었다 그럴 때 쓰는 홍자고. 그 다음에 크다란 뜻으로 쓰이는 말에는 이제 홍어가 있고요. 홍어. 제가 맨 처음으로 가본 섬이 대학교 때 동기가 흑산도에 사는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놀러 간다고 방학 때예요. 흑산도 한번 가는데 흑산도 가서 보니까 홍어가 지금 우리 7, 8만 원 하더라고요. 홍어 한 마리가. 그렇게 큰 홍어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가 되니까 크롱자를 써서 홍어라고 한 거예요. 홍어라고 오고 뭐 홍어는 탁 쪼고 먹으면 또 잘 맞는다고 한 거래요. 그래서 홍어고 탁조를 동시에 합쳐가지고 홍탁이라고도 하고 뭐 그럴 때 쓰는 홍자를 이 글자를 쓰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달라붙었는데 입으로 크게 웃는다고 해서 크게 웃을 홍자인데 홍소를 터트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의 홍자가 바로 이 크롱자 크게 웃을 홍자예요. 그 다음에 음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요 글자가 에서 분화돼 나온 이 함께 공자가 지금 음역하는 글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다시 고울읍자고 이렇게 합쳐져요. 뭐 요게 음역한데 공이 홍이 되고 홍이 한까지 왔어요. 한까지 오면서 고울인데 좁고 구부러진 고울의 거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고울에 있는 거리. 고울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고 사람이 서로 왕래를 하면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때 고울에 형성되어 있는 거리를 뜻한 거리 한자인데 이 거리가 좁고 구부러진 거리를 말이니까 이게 골목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골목길. 한강에 소문이 자자하다 먹을 때 쓴 한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글자가 복잡하니까 호대로면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요 형태만 가지고 이때 고름자 가운데 요 형태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자, 함께 공자하고 고울읍자가 합쳐지는데 그 고울읍자의 요 형태만 오늘날 이렇게 씁니다. 생략돼서. 함께 공자가 공홍항이 된 거이고 고울읍자의 생략된 형태가 달라붙었는데 고울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거리와 관련해서 거리 형자인데 우리가 흔히 거리를 뜻한 글자 이 글자를 쓰자니 거리 가짜 종로 1과 2가 가로수 모을 때 쓴 가짜 이것은 크고 넓은 길을 말한 거예요. 그냥 거리가만 기억하고 있는 신분들이에요. 우리가 한자 신분들이 무조건 글자 쓰고 뜻 외우잖아. 그래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걸 거리항으로 배우고 이거 거리가로만 배우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자성어 가운데 있죠. 가담항설이에요. 가담항설의 가자가 거리항자고 담자가 말씀담자예요. 말씀담자. 그 다음에 거리 항자가 있고 설자가 가담항설의 설자가 말씀설자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그냥 뜻과 의문을 외운 사람은 거리에서 말하고 거리에서 말한다. 이것도 말씀설자. 이것도 똑같잖아 지금. 이렇게 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처럼 문자 그런 사람들 이거 크고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크고 넓은 길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 주고받는 말이에요. 대담, 자담을 뜻이는 주고받는 말이에요. 크고 넓은 거리니까 크고 넓은 거리면 왕래가 가능한 길이야 지금 이게. 오고 가는 왕래가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한테서 멀리 있는 정보를 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런 거리예요. 그럴 수 있는 거리예요. 서로 주고받고 있잖아 말을. 근데 그렇게 뭐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좁고 구부러진 거리예요. 이건 외길이잖아요. 외길. 구부러진 골목길. 골목길에 가서 이거 혼자서 퍼뜨리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사람들한테. 이건 주고받는 말이고. 이것은 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해설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넓은 길에서 어떻게 돼요? 정보를 주고받은 다음에 자기가 사는 동네 골목에 가지고 사람들한테 저기서 무슨 일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가다망설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못하고 무조건 쓰고 외운 사람들이 거리에서 말하고 거리에서 말한다 이렇게만 하고 말아버려. 그것이 이제 한자를 제대로 배웠냐 안 배웠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 소설이 그렇게 가다망설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가다망설. 옛날 사람들이 그 가다망설에 항자고요. 요 항자가 거리 항자가 다시 무로고 합쳐지네요. 무로고 합쳐지면은 항은 항인데 물가에 배가 닿는 항구를 타는 항구 항자가 되죠. 항구 항자. 인천항, 부산항 할 때 쓴 글자예요. 블라디보스토크, 부동항 할 때 쓴 글자죠. 자, 그런데 이 항자가 배우 관련돼 있어. 이게 물이 30m를 붙었으니까. 그런데 물이 전혀 없는데도 이 항자를 쓰는데 오늘날 공항 있죠, 공항. 비행기 타는데도 이 글자를 써요. 공항에 왜 이 글자를 쓰냐 이거예요. 배가 정박하는 항구를 나타내는 글자 왜 공항에다 갖다 쓰냐. 옛날 사람들이 저 바다 건너 섬을 간다거나 또는 먼 이웃 나라를 간다고 했을 때에 가는 방법이 배를 이용했어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제주도를 가고 일본을 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 일본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일본을 갈 때 현해탈을 건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해탈을 건넌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배를 타고 건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날 비행기 타고 건너잖아요 지금.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주로 배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사람들이 사실은 있죠. 비행기를 타고 이웃나라를 가고 제주도를 갈 수 있는 것은 100년, 1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먼 외국 나라를 갔는데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요. 이걸 비행기를 타고 오늘날 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부터 한 120년 전일 뿐이에요. 그 이전에 전부 다 배를 이용했다는데 그 비행기가 배에 준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은 배를 탈 때 배가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선수의 좌우측이 사람들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선수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이게 선이죠. 그거 사람이 이쪽에서 타냐 이쪽에서 타냐 이거예요. 왼쪽에서 타게 돼 있어요. 왼쪽. 그런데 저 공항에서 비행기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타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배에 준해서 게이트 문 비행기 타는 게이트 문이 비행기의 왼쪽에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오른쪽은 비상시에만 탈출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왼쪽을 사용한다니까 왼쪽. 근데 비행기를 왼쪽 문으로 사람들이 탑승하는 이유가 배도 원래 그랬던 거예요. 배를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지금. 배를 대신하는 게 비행기인 거죠. 그래서 공항의 항자도 배에 준하는 말인 항구항자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참과자예요.
자, 창거자인데 창이라는 무기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직립을 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두 손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있죠.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요. 먹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돼요. 물론 열매를 채취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식물성 단백질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사람이 잡식동물이니까요. 사냥을 하면 도구를 사용해야 돼. 도구.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면서요. 도구가 자꾸 발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맹수를 또 두렵지 않게 됐어요. 도구를 사용하면서 도구를 자꾸 발달되면서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도구를 갖다가 발달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두려운 존재가 뭐냐면은 동종인 사람이에요. 사람. 도구를 발전시켜서 맹수는 물리쳤는데 근데 확실하게 물리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거 도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바뀌는 거죠. 무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기를 사용하는데 무기 가운데 가장 쉽게 만드는 무기가 뭐냐면요. 창이요. 창. 왜 그러냐? 창이라는 것이 이 길다란 나무나 대가 있죠. 끝을 뼈조각이 오면 창으로 바뀌어요. 죽창 같은 거 생각하면은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냥 자연에서 길다란 나무까지나 또 대나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끝을 뼈조각오면 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 쓴 무기 가운데에 가장 빨리 만든 무기가 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있죠. 그 창을 주로 이 한자 문화권에서요. 한자 문화권에서 어느 나라가 썼냐면 중국이 썼어요. 중국. 그래서 흔히들 무교 관련돼 가지고 중국은 창의 나라, 우리나라는 활의 나라, 일본은 칼의 나라 이렇게 구분해요. 일본의 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칼을 가지고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활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양궁경기 같은 거 올림픽에서 어김없이 금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활이 발달되어 있는데 활이 발달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땅이 거의 65% 정도가 63.5%, 8% 이렇게 정확히 수치를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65%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졌어요. 산. 대표적인 산림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국토요.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국토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따져보면은 아까부터 65% 정도 된다고 했죠. 이게 한 네 번째 정도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산림국가예요. 그냥 산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라 하면은 산에다 성을 짓고 나서 산성으로 들어간다니까. 산성 위에서 적하고 대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 밑에 있는 적을 향해서 활을 쏴야 돼요. 그래서 활이 발달된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황하 문명을 일으킨 나라이고 중원 땅 있죠. 황하를 중심은 넓은 중원 땅이 있는데 중원 땅에서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차전을 했어요. 전차전. 중국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고 주나라를 서주동주로 하는데 동주를 다시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차전을 벌였어요. 전차전. 그래서 전차전을 벌였는데 전차전을 벌일 때에 그 싸우는 전차가 4마리 끄는 수련대를 갖다가 승이라고 하는데 천자는 만대의 전차를 동원해요. 그래서 만성지국, 제후는 천대를 동원해서 천성지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차전을 보면 빠른 속도로 상대를 갖다가 적진을 갖다가 휘짓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빠른 속도로 휘짓고 돌아다닐 때에 적을 갖다가
치기 위해서 있죠. 적을 치기 위해서 전차에서 창을 휘둘렀는데요. 창을 휘둘렀는데 그때 창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 창. 그때 창이. 창거자. 예, 이 창거자가 조금 전에도 이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이 창거자 표현 굉장히 많이 이 고물자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 정의화된 거예요. 이게 빤빤 이게 창의 머리라고 해서 과도라고 그래. 과도. 이 창거자를 써서 과도. 창날이 죄송 두자를 머리 두자 써야지. 과도. 요 부위를 갖다가 요 부위를 과도라고 보고 요 부위는 창자루 머리. 이것이 창자루예요. 창자루. 창자루인데 창자루가 짧게는 한 1m, 길게는 한 3m까지 돼요. 이게 전차점을 할 때 전차의 수레거자에 이체자가 어떻게 쓰여요? 이체자 이렇게 쓰잖아요. 적의 전차하고 아군의 전차하고 두 대가 있는데 거기서 창을 들고 있고 거기도 여기도 창을 들고 있어요. 이게 수레거자의 이체자잖아요. 이거 수레거자고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간단한 글자로 꼭 복잡한 글자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글자를 잘 모르지만 이게 전차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창거자 두 개가 나오면 서로 창을 겨누고 해친다고 해칠 자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창이 옛날에 이렇게 펴는데 거기에 이게 창날 부분이야. 이거 과도라고 이게 창날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창자루. 창자루를 나타내는 글자 창자루 빗자가 이렇게 창자루. 창자루를 표시해놓고 이게 창자루 머리인데 이거 창자루 머리. 창자루 머리인데 이게 창자루가 비자리 창자루 비모라고 그래. 비모. 모자 못자 써서 비모. 아니 이게 모자 못자 쓰는 이렇게 쓰면 비모야. 그리고 이게 창의 물미, 창물미라고 그래. 창물미. 창물미인데 창물미 나타내는 글자 뭐 어떻게 쓰더라? 잊어버렸네. 누가 한번 찾아보시죠. 창물미 나타내는 글자. 생각났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생각이 쓰려면 생각이 안 나거든. 이게 이제 땅에다가 이게 창을 맨날 들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기 같은 때 땅에다 이거 꽂는 부분이야. 꽂는 부분. 창물 이게 물미준자야. 창물미준자. 창물미준자고 이게 창자루 빗자고 이 창자루 머리 부분이요. 모자 묻혀 쓰고 과두라고 창날 부분은 과두라고 이렇게 요건 장식된 부분이에요. 창을 장식한 부분. 이 창거자의 옛날 글자 가운데 한 글자를 써봤는데 그 글자를 놓고 설명했는데 이게 과두라는 부분이고 요게 창자루라는 부분이고 창자루 윗부분이 창자루 머리 비모고 그 다음에 땅에 꽂는 부분이 창의 물미라고 하는데 이게 창 물미준자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창거자. 바로 이 창이 춘추시대 이전까지 전차전을 벌였다니까요. 전차전을 벌였는데 이 전차전을 벌였는데 전차전의 단점이 뭐냐면은 적진을 해집고 돌아다니는데 전차가요. 적이 진을 치고 있는데 막 쳐들어오면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냥 아무 소용도 없이 그냥 적진을 갖다가 지나치는 상황이에요. 갔다가 되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려.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전차전이 나중에 기마전으로 바뀌고 기마전도 나중에 뭐예요? 한나라 때 돼가지고 화약을 적극 쓰면서 화약이 있어 이제 전차전도 없어진 거예요.
총상입니다. 자, 창과자예요. 이런 창과자가 쓰여지는 말에 창으로 뭐 사람을 창으로 싸우니까 싸움 전자 같은 데도 놓이고 싸우면서 사람을 죽이니까 뭐 죽일 육자 뭐 이런 글자들이에요. 도륙하다 뭐 할 뜻은 이런 데에 창과자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글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요. 뜻의 역할을 어디 음역 글자는 없어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없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고 무기란 뜻도 있어요. 무기란 뜻도 있는데 간과 병과 치과 의무요. 우리 논어에도 나오죠. 무자는 지자고 이게 이 무자를 옛날에 저 신문에서 뭐 대학교 교수분이 설명을 보니까 그치일자고 이게 주살익자로 설명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창과자하고 그치일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그대로 보면서 요 핵을요. 요 핵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관계장자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요 핵을 줄여서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원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네야 이 창과자 이 부위가요. 요것이 창과자예요. 창과자. 이렇게 표현돼. 요것이 창과자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자는 지자오고 과자가 합쳐진 글자가 지과 이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 아니에요. 자,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요. 오이과자에 대해서